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이곳에서 박순자 여사의 환갑잔치가 열렸어요. 두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유진은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백을 들고 손목엔 까르띠에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반면 작은 며느리 수연은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듯한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유진아, 그 시계 정말 예쁘구나. 얼마했니? 시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별것 아니에요. 1,0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유진은 겸손한 척하면서도 시계를 살짝 더 보이도록 손목을 들었죠.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품격이 있어. 재벌 집안 외동딸이라 그런지 뭘 해도 고급스러워. 그 순간 수연은 자신이 준비한 선물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정성스럽게 포장한 핸드메이드 손수건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길은 이미 유진의 명품 가방 쪽으로만 향하고 있었죠. 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날이 그녀에게는 길고 긴 차별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시댁 방문은 늘 고역이었어요. 수연아,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해라. 유진이는 손이 귀하니까 쉬게 놔둬. 시어머니의 말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고 수연은 부엌에서 온 가족의 식사 뒤처리를 하고 있었죠. 설거지를 하는 수연의 손등에 뜨거운 물이 튀었어요. 작게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서울대 나왔잖아. 머리도 좋고. 우리 작은 며느리는 뭐 전문대 나왔다며? 시누이가 거실에서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묵묵히 설거지를 이어갔죠.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수연의 가슴 속엔 뭔가가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억울함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시댁 대청소는 물론이고 장보기, 전부치기, 나물 묻히기까지 모든 게 수연의 몫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명품 옷 입고 오니까 기름 튈까봐 걱정되잖아. 수연아, 네가 좀 해라.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유진은 앞치마조차 두르지 않고 명절 음식 사진만 찍어 SNS에 올렸죠. 해시태그 시댁, 해시태그 정성, 해시태그 가족사랑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요. 하지만 그 음식들은 전부 수연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 손은 베이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수연은 묵묵히 일했어요. 수연아, 이 송편 모양 좀 이상한데? 좀 더 예쁘게 빚어. 시어머니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진이 대충 놓고 간 과일 접시만 봐도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손맛이 달라. 칭찬이 쏟아졌죠. 수연은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 불공평함이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유진아, 엄마랑 백화점 갈래? 새로 나온 명품 구경하자. 시어머니가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좋아요. 제가 차 몰고 모시러 갈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꿀 떨어지듯 달콤했죠. 같은 시각 수연에게는 다른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오늘 시댁 마당 풀 좀 뽑아야 하는데. 남편이랑 같이 와라. 시어머니의 명령 같은 말투였습니다. 수연과 남편은 땡볕 아래서 풀을 뽑았어요.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렸고 무릎은 흙투성이가 되었죠. 그 시간 유진과 시어머니는 시원한 백화점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명품 매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댁에 모였을 때 시어머니는 유진이 사준 비싼 핸드백을 자랑했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렇게 효도를 하는데 참 기특하지? 수연은 손에 박힌 가시를 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어요. 참아야 해. 시댁이란 게 다 이런 거야. 수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남편 옆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에 당한 모욕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시어머니가 유진에게는 우리 딸 같다고 하면서
수연에게는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던 순간들. 친구 모임에 유진만 데려가고 수연은 집 지키라던 날들. 명절에 유진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두둑이 주면서 수연의 아이에게는 반도 안 되는 돈을 주던 모습. 엄마, 왜 우리만 적게 받아? 아이가 물었을 때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엄마가 원래 그래. 네가 좀 참아줘라는 답만 돌아왔죠. 수연은 그렇게 몇 년을 견뎠습니다. 진심으로 시부모를 챙기고 정성을 다해 시댁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유진에게 시댁은 투자처였어요. 이 집 강남 한복판인데 시세가 30억은 좋게 넘겠어. 그녀는 시댁 거실에 앉아 부동산 앱을 켜고 주변 시세를 검색했죠. 친정 사업이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재벌가 외동딸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어머니는 명품 쇼핑으로 빚을 내고 있었죠. 시댁 재산만 손에 넣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더욱 잘 보이려 했습니다. 비싼 선물 공세, 감언이설, 과장된 효도.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죠. 작은 시누이 집은 평범하니까 신경 쓸 것 없고 결국 큰아들인 우리 남편이 재산 대부분을 받을 거야. 유진은 시어머니 몰래 시댁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떼어봤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만 가득했습니다. 돈. 그리고 그 돈을 손에 넣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죠.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유진은 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고급 안마의자 쿠폰을 샀습니다. 물론 현금이 아니라 할부였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어머니, 제가 정성껏 골랐어요. 건강하세요. 유진은 쿠폰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시어머니는 감격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날 수연은 손수 만든 꽃바구니와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드렸어요.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응, 그래. 고맙다. 편지는 펼쳐보지도 않고 옆에 놓였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유진의 선물을 자랑했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런 비싼 걸 선물했어. 참 효녀야. 수연의 선물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식탁 끝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가격으로 사랑을 재는 건가 그녀의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혔지만 고개를 숙여 누구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진은 기회만 있으면 시댁 곳곳을 탐색했어요.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슬쩍 안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죠.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 서류. 하나하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뒀습니다. 강남 본가 30억, 분당 아파트 15억, 예금 10억 주식까지 합치면 60억은 되겠네. 유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깜빡 열어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놓인 금고가 눈에 들어왔죠.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그때 누군가 문을 열었어요. 작은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 아, 깜짝이야. 책 좀 찾으려고. 유진은 재빨리 둘러댔지만 작은 시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유진은 태연하게 웃으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곧 다 내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녀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수연에게 냉랭해졌어요. 수연아, 김치 좀 담가와라. 우리 큰며느리는 손이 귀해서 못하니까. 시어머니의 명령은 점점 더 당연해졌죠. 추운 겨울날 수연은 시댁 베란다에서 홀로 김치를 담갔어요. 손이 얼얼하도록 찬물에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 시간 유진은 난방이 따뜻한 거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죠. 수연이 할머니네가 농사 짓는다며? 그래서 일손이 빠른가 봐. 시누이가 비아냥거렸어요. 맞아,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억세긴 해. 유진도 거들었습니다.
수연은 그 말들을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김치를 담그는 손길만 빨라졌죠. 저녁에 시아버지가 김치를 맛보고는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네. 누가 담갔어? 제가 담갔어요, 아버지.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 수고했어. 시아버지의 짧은 말. 그게 전부였어요. 칭찬도 고마움도 없는 단 한마디. 수연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철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두 며느리를 차별하는 것도, 유진이 얼마나 계산적인지도, 수연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집을 챙기는지도.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여자들 일에 남자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모른 척했죠. 서재에 홀로 앉아 신문을 보는 그의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이 늦게까지 부엌에서 밑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챙기고 있었죠. 수연아, 너 집에 안 가? 아버지, 거의 다 했어요. 이것만 냉장고에 넣고 갈게요. 수연의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었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양심이 그를 찔렀지만 아내를 설득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평생 아내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으흑.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죠.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어요. 유진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가? 제가 지금 머리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갈게요. 반면 수연은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시간이 급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한 수연. 시아버지는 혼자 벤치에 앉아 떨고 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아직 모르겠어. 지금 검사 중이야. 수연은 시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1시간 후에야 유진이 나타났어요. 머리는 말끔하게 손질된 채로요.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형식적인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중증 협심증입니다.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죠. 의사의 설명은 심각했어요. 관상동맥이 90% 이상 막혀 있습니다.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하고 상태에 따라 개용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유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보험 처리에도 1,000만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개용 수술까지 가면 3,0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죠. 일단 시술은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결정해 주세요. 의사가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수연이 먼저 말했어요. 근데 비용을... 유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반 낼게요. 어머니를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봤어요. 한 명은 비용을 걱정하고 한 명은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죠. 그날 시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수술이 결정되고 입원 절차가 진행됐어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간병인은 안 쓸 거예요. 제가 할게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죠. 언니가? 회사는? 휴직 신청할게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니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죠. 그래? 그럼 언니가 간병하면 우리는 가끔 면회만 올게. 나도 바빠서. 그렇게 유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아무렇지 않게요. 수연은 병실에 남아 시어머니를 지켰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밤새 금식을 해야 하는 시어머니 곁에서 밤을 샜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수연아?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너 집에 안 가? 괜찮아요.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무시하고 차별했던 며느리가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었죠. 그 순간 뭔가가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회복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뒤에도 24시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죠. 수연은 매일 병원에 있었어요. 새벽 6시에 도착해서 밤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화장실도 부축했어요. 등을 문질러드리고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면 손을 꼭 잡아드렸죠. 유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렀어요. 그것도 30분 남짓 과일 하나 놓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전 바빠서 이만 갈게요. 형식적인 인사만 남기고 사라졌죠. 신우이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연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어요. 체중이 5kg나 빠졌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수연을 하루하루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죠.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를요. 퇴원날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우리 집에서 당분간 요양하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큰아들 집이 더 넓잖니? 시어머니가 습관적으로 대답했죠. 하지만 유진에게 연락하자 돌아온 답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희 집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작은 집에서 좀 계시면 안 될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귀찮았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어요. 결국 수연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넓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수연은 부부 침실을 시어머니께 드리고 자신들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수연아,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수연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천장을 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유진에게 쏟아부었던 편에 수연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 모든 게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회복되자 유진 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희 할 말이 있어요. 큰아들이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 요양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유진이 말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물었죠. 재산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미리 상속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요. 유진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강남 집값도 많이 올랐고 아파트도 처분하시면 현금이 꽤 되잖아요. 저희가 관리 잘할게요. 큰아들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어머니도 아프신데 재산 관리 힘드시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갑자기요? 저희가 장남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작은 집은 어차피 가진 것도 없잖아요. 유진의 말투에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요. 자신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재산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아버지 앞으로 온 등기소 우편물. 분당 아파트 소유권 이전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확인해보니 큰아들 명의로 이전 신청이 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죠. 당신 이거 알아? 시아버지가 아내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어머, 이게. 시어머니도 당황했어요. 유진이가 몇 달 전에 재산관리 위임장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위임장? 그때 그게 이런 거였어? 시아버지는 즉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려고.
관리?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내 이름으로 넘기는 게 관리냐? 유진이 끼어들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뭐가 문제예요? 세금만 더 내시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큰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거죠. 시아버지는 평생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큰아들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잘못? 부모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 한 게 잘못이 아니냐.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효도했는데요. 비싼 선물도 드리고. 선물? 그게 다 우리 재산 보고 한 짓이었구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나가요. 당장 나가란 말이야. 그날 시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요. 선생님,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아들 상속분을 최소화하고 진짜 우리를 돌봐준 사람에게 대부분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당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 좀 봐. 시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꺼냈죠. 큰아들 명의로 된 차용증 5장. 총 3억 원어치였어요. 이게 뭐예요?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큰애가 사업한다고 빌려간 돈이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았어.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진 친정 명의로 된 대출 보증 서류. 시댁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린 서류였습니다. 이것도 3년 전에 유진이가 아버지 아프시다며 급하다고 해서 도장 찍어준 건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정 사업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곧 갚겠다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서류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결국 유진은 시댁의 재산을 이용해 친정 빚을 메우려 했던 거죠. 그 모든 효도는 연기였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 좀 봐. 시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꺼냈죠. 큰아들 명의로 된 차용증 5장. 총 3억 원어치였어요. 이게 뭐예요?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큰애가 사업한다고 빌려간 돈이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았어.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진 친정 명의로 된 대출 보증 서류. 시댁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린 서류였습니다. 이것도 3년 전에 유진이가 아버지 아프시다며 급하다고 해서 도장 찍어준 건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정 사업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곧 갚겠다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서류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결국 유진은 시댁의 재산을 이용해 친정 빚을 메우려 했던 거죠. 그 모든 효도는 연기였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 좀 봐. 시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꺼냈죠. 큰아들 명의로 된 차용증 5장. 총 3억 원어치였어요. 이게 뭐예요?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큰애가 사업한다고 빌려간 돈이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았어.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진 친정 명의로 된 대출 보증 서류. 시댁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린 서류였습니다. 이것도 3년 전에 유진이가 아버지 아프시다며 급하다고 해서 도장 찍어준 건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정 사업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곧 갚겠다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서류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결국 유진은 시댁의 재산을 이용해 친정 빚을 메우려 했던 거죠. 그 모든 효도는 연기였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며칠 후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진의 친정회사는 이미 3년 전에 부도가 났어요. 지금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죠. 유진의 아버지는 도박빚이 10억이 넘었고 어머니는 명품 사치로 카드빚이 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이가 우리한테 보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지?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맞아요. 명품 가방도 전부 할부였고 고급 차도 리스예요. 탐정이 건넨 사진에는 초라한 반지하 빌라가 보였습니다. 유진의 친정 현주소였죠. 재벌가 외동딸이라고 했잖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몰락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진짜 소중한 걸 놓쳤다는 걸. 수연은 가난했지만 진심이었고 유진은 부유해 보였지만 거짓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가족회의가 소집됐어요. 시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알릴 게 있다. 유진 부부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반면 수연 부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조용히 앉아 있었죠. 나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아버지, 큰아들, 너는 상속에서 제외한다. 뭐라고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빌려간 3억, 유진이 친정 보증 선 5억 총 8억을 가져갔으면서 한 푼도 안 갚았지? 그건. 그리고 내 허락도 없이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넘기려 했어.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 유진이 울먹이며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어머니,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에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유진 부부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장남인데.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장남이면 뭐하냐? 부모를 속이고 돈만 노렸는데. 저희가 언제 속였어요? 증거 있어요? 유진이 대들었죠. 시아버지는 조용히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차용증, 부동산 이전 서류, 탐정 보고서. 이게 다 증거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요. 그럼 저희가 그동안 드린 선물값 다 돌려주세요. 수천만 원어치 되는데. 가져가. 다 가져가. 그 더러운 거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진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할 수 없네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시댁 비리를 세무서에 신고하겠어요. 뭐? 아버지 회사 탈세, 부동산 다운계약 다 알아요.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봐라. 내 변호사가 더 무섭다. 시아버지는 즉시 변호사를 불렀어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로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죠. 고소? 감히 우릴?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네. 인감도용, 부동산 사기 시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즉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 집은 시부모님 명의입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신고한 거였어요. 신고 접수했습니다. 퇴거 불응 시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유진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그동안 얼마나 효도했는데. 효도? 그게 효도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돈만 보고 접근한 게 효도예요? 이제 그 얼굴도 보기 싫으니 나가세요. 결국 유진 부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유진 부부는 친정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도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반지하 빌라엔 곰팡이가 가득했고 빚쟁이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큰아들이 유진을 비난했습니다. 내 잘못? 당신도 재산 노린 거 똑같잖아. 유진도 맞받아쳤어요. 두 사람은 매일 싸웠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이혼을 요구했죠. 우리 헤어지자. 이제 내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 유진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혼 생활도 시댁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전부 압류당했고 리스 차도 회수당했죠. 거울 앞에 선 유진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진심이 없는 효도는 언젠가 탄로난다는 걸요. 욕심이 모든 걸 집어삼킨다는 걸요. 그녀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 참회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수연을 무시하고 유진만 편애했던 날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수연을 불렀어요. 수연아, 앉아봐.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진심으로 우리를 대했는데 난 돈만 보고 유진이만 챙겼어. 시어머니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었어. 어머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네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야. 수연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고마워, 수연아. 네가 진짜 내 딸이야. 그날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뒤늦게나마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집과 모든 부동산은 수연 부부에게 물려준다. 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수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야. 우리를 진심으로 돌본 건 너희였어. 하지만 수연아, 받아라. 이건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희생했니? 회사도 그만두고 밤낮으로 간병하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아.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아버지는 부동산 등기 서류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거야. 마음 편히 받아.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재산보다 더 큰 게 있었죠. 인정받았다는 것, 진심이 통했다는 것. 그것이 수연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차별은 없었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네가 쉬어. 내가 밥할게.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야지. 명절에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수연아, 오늘은 네가 상 받는 날이야. 앉아만 있어.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수연은 처음으로 명절에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신우이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철없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저녁 식사 자리. 모두가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지.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고 견딘 보람이 있었구나.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걸.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봄이 왔어요. 시어머니와 수연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꽃이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가 벚꽃을 보며 말했죠. 그러게요. 어머니 건강하셔서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어 감사해요. 수연아.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진짜 많이 미안해. 어머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아니야. 꼭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평생 겉만 보고 살았어. 돈, 학벌, 명품 그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어머니.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 진심이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준 비싼 선물들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네가 밤새 만들어준 미역국, 손수수 놓은 손수건 그게 진짜 선물이었어. 어머니. 고마워 수연아. 네가 있어서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어.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진심 어린 웃음이 집안에 가득했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네가 예전에 준 것들이야. 상자 안에는 수연이 정성껏 만들어준 손수건, 손편지, 작은 선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준 명품들은 다 팔았는데 이것들은 버릴 수가 없더라. 시어머니는 손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수연의 솔직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이게 진짜 선물이었어. 마음이 담긴 거. 어머니. 수연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네. 돈과 겉모습만 보면 진짜 소중한 걸 놓친다고. 진심이 가장 값진 거라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교훈을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저녁 노을이 고요하게 번져갑니다. 시댁 거실 창가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그 안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져요. 누군가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죠. 빛나는 것들, 비싼 것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요. 하지만 진짜 값진 건 늘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마음, 말없이 건네는 손길, 꾸밈 없는 진심. 시간은 모든 걸 드러냅니다. 가짜는 언젠가 벗겨지고 진짜는 결국 빛을 발하게 되죠.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참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지만 결국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요. 저녁 하늘 아래 그 집엔 이제 따뜻함만이 남아 있습니다.